좀 확정이 돼봐야 되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이번 그 비례대표 의석수는 상당히 이번 국회 구성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야당과 현재 여당을 이제 선택하지 않는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지였거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아마도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부분과 또 야당은 또 야당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출구조사 이후에 어쨌든 10석 이상을 가져갈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간의 이제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한동훈 국회 입성하자마자 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만들겠다. 벌써부터 여당과 그 또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그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요. 이후 상황도 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물론 과반은 넘었지만 이후에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이 10석 이상 되는 의석수가 상당히 좀 결정적인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여러 가지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특검법을 비롯해서 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분명히 같이 갈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국 혁신당이 말한 대로 세빙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해 나가는 그런 또 부분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또 당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떤 이제 이 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조금 더 다른 강한 선평성을 정책적으로나 또 앞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데서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는 그 어느 누구도 조국 혁신당이랑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당과 세력이 없었어요. 선을 긋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민주당에서도. 네, 인정하지 않으려고 네. 하거나 그래서 민주연합을 구성할 때도 조국 혁신당은 조국 세력은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지지율이 놀랍도록 높게 나오면서부터 네.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동반자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의 특성이 사실상 친문 세력이 지금 구심점이 돼 있는 당인 거잖아요. 네. 지역구는 없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응원 멘트를 할 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 당들의 힘을 실어줬고 사실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큰 힘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인정받거나 자리를 받지 못한 친문 세력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또 어떻게 공조하게 될 것이냐도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아주 드러내진 않더라도 그 민주당 내에서도 성향상 나는 친명보다는 좀 더 친문에 가까운데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친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의 힘이 좀 더 조국 혁신당 쪽의 어떤 구심점을 통해서 뭉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친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그 불편함을 드러내기에는 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 전국 현안 상황 이게 네. 너무 긴박하게 돌아갈 거예요. 뭐 불편하고 자시고 그런 거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 뭐 네.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대권이나 뭐 이런 게 좀 막 뭐 지방선거나 대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즈음에 이제 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겠죠. 지금은 어쨌든 경쟁적 동반 관계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네. 조금만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냐라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여기는 반윤 비명 성격이 강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마이뉴스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산 윤석열이 죽은 조국을 불러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비유를 썼어요. 이게 네. 이제 죽은 공명이 산중다를 쫓아냈다. 네, 이런 이제 삼국지 고사를 제가 비틀어서 이제 네.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정말로 조국 대표한테 조국 전 장관한테 이 정도의 기회가 왔을까요? 아,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활동할 만한 공간을 열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검찰권의 어떤 남용이라든지 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내로남불적인 행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본인 가족과 관련돼서 특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법안이 왔을 때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니 오히려 조국은 양반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본인은 어쨌든 조국 대표는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어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하지만은 나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과도 안 하고 굉장히 이런 식의 좀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였던 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조국 대표한테 지지로 이어진 네.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은경 기자가 말씀하셨지만은 공천 파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제 호남에서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시선에서 곱지만은 않았군요. 곱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예를 네. 들면은 이번에 비명들이 많이 이제 학살이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상당수가 고향이 호남이에요. 호남 현역들이 예, 호남 현역도 있고요. 예를 네. 들면은 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 박용진 전북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 이름이 요즘 전해철 네, 뭐 네, 네, 이를테면 뭐 이런 홍영표 아니면은 이 대통령 비서실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요즘 임종석 다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다 쳐내는 것에 대한 네. 불만들이 호남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당 지지율이 그때 민주당이 떨어졌던 것도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떨어진 것을 조국 혁신당이 좀 받아들인 측면이 좀 있나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 공천에 대해서 나는 좀 못마땅해라는 기류가 있는데 그때 네. 조국 혁신당이 딱 치고 오면서 야 그러면은 검찰 개혁도 더 잘할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친문 세력들이 여기 많이 있어. 그러면은 이쪽을 지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대거 이동을 했던 이게 조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조국 혁신당은 일단 반윤 정서가 크게 작동을 좀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조국 대표가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좀 과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그런 심정적인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만들이 대안으로서 조국 혁신당을 좀 찍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네.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유지될 것이냐. 지금 이제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있는 의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럴 때 만약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더 높게 나온다면 민주당에 소속된 호남 의원들이 네.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네.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네. 조국 혁신당의 꽃길은 딱 내일까지인 것 같아요. 꽃길이 내일까지요? 네.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네. 와 조국 혁신당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22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지금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은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네. 법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네. 분명히 두고두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들이 외치는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국민들이 과연 이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라는 내로남불과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을 네.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검찰 개혁하겠다, 정관예우 폐지하겠다 이러는 건데 자기네들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 가족들이 행한 여러 가지 정관예우와 어긋나는 일들, 네. 자기네들은 정관예우 혜택을 다 받고
그냥 정관예우 혜택을 다 저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근데 이제 지금- 말 따로 행동 네. 따로 아니냐. 이런 네. 검증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그건 이제 드러난 문제긴 좀 하잖아요. 감춰졌어요. 감춰진 거는 왜 네.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 네. 그러다 덮여졌는데 네. 이제 총선에서 심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심판을 하는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도덕적인 네. 명분과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도 검증의 단계로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것이다. 그 지점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한다고 하는 게 한동훈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김건희 여사 등등에 대한 특검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조차 전에 너무 관심들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 지금은 그래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지 거기 2인자였던 한동훈도 같이 심판해야지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특검은 왜 하냐면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정권 2인자 당신부터 제거할 거야. 라는 식의 인상을 주게 되면 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힘자랑하면요. 네. 이게 또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힘 실어줬더니 또 금방 또 건방져지네. 국민들 민심 또 변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심스럽게 힘자랑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이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섣불리 이걸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범야권 200석이 되고 나면 네. 특검 전국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21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쌍특검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최상병 특검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럼 이제 투표한 분들은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게 저거다.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9개 법안들이 만약에 여기서 다시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심판을 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역풍이 올지 또 네.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한동훈 특검이라고 하면은 한동훈 개인은 이제 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충분히 권력형 비리로 볼 여지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한동훈 네. 검사가 당시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은 뭐냐면은 이 징계 법무부 장관 네, 시절에 네, 네. 이제 이 징계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게 직무유기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네. 거고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도 역시 딸도 좀 논문에 문제가 있다, 표절 의혹이 네.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경찰이 다 무혐의로 처리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권력형 비리로 볼 여지가 볼만하다. 있다라고 네.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